나에게 주어진 유업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학교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두신 그 유업을 잘 얻어나가셔서 좋은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이 박지수이고요. 클스 가족이어서 이제 와이프도 국이 오은영, 제 동생도 14기 박은수. 저희는 좀 클스 가족이고, 저는 지금 현재 창업을 해서 이제 반려동물 펫푸드 브랜드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젠 컴퍼니 대표 박지수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이랜드라는 회사를 7년 반 정도 다녔었고요. 그쪽에서 주로 인사 기획 업무를 좀 맡았었고, 중국에서도 이제 주재원으로 3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좀 창업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게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전에 좀 이랜드에 계시던 분들이랑 팀을 이뤄서 좀 공동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2년 정도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때 가죽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커피, 돈가스, 서점, 화장품 좀 다양한 일들을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업체를 만들고 강아지 간식 이제 그런 펫푸드 브랜드를 좀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어느덧 벌써 3년차가 돼서 감사하게 이제 월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스를 이제 벌써 11년 전인데 이제 돌이켜보면 부모님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국민일보에 그때 리더십 학교 기사가 났었던 것을 보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알아보던 차에 제가 이제 지인들도 이제 선배들도 교회 선배들도 이제 리더십 학교 출신들이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8기의 이사야, 뭐 교회 같은 누나였고 학교 이제 선배였었는데 이제 리더십 학교 출신들이 이제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됐네요. 저는 사실 좀 동기 모임에서 좀 주로 많이 활동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같이 하지는 못했었고, 하지만 리더십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활동들은 계속 같이 끊임없이 참가를 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와이프 보면 이제 윙크도 하고 있고 독서 모임이 있었을 때 저도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소소한 모임들. 근데 저희가 기수 모임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있는데 그런 모임은 계속 자주 참여하고 있고요. 네. 저는 원래 신대원을 준비하는 신학생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원래 리더십 학교에 처음에 입학을 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리더십 학교로 들어갔었는데 저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저도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신대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리더십 학교에 지원을 했었어요. 리더십 학교가 당시 원래 신학생을 뽑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도 면접 때 저는 신대원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 그냥 뽑아주셨고, 원래 리더십 학교 처음 입학했었을 때도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하던 학부 3학년생이었구나. 3학년생이었었는데 리더십 학교에 강사로 오셨던 이제 최용욱 부사장님, 즉 당시 때는 이제 최용욱 부장님이셨는데 부장님 강의를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이 아니라 뭔가 이제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제 발을 들여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용욱 부장님께서 이랜드 인턴을 한번 해봐라라는 제안을 주셨고, 제가 이랜드 인턴을 하고 바로 이제 이랜드에 입사를 하게 돼서 리더십 학교를 통해서 그냥 제 인생이 완전히 좀 다른 진로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리더십 학교는 제게 인생의 전환을 가져다 준 나침반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 최용욱 부장님께서 당시에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거룩한 철공에 대해서 그때 강의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성경 말씀 구절 중에 뭐 사울과 요나단 외에 백성들에게 이제 칼이 없었더라 그 구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거룩한 철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시대여서 다 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그때 거룩한 철공들이 있었어서 이 영역에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도전을 막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개념이 너무 저한테 마음속에 크게 박혀서
내가 뭔가 신학을 해서 이렇게 제사장처럼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거룩한 철공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개념이 그때 저한테 처음 생겼었어요. 그래서 많은 뭐 강의들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때 그 강의가 저한테는 가장 인상에 남고 지금 역시도 제 마음속에 이제 거룩한 철공이라는 그 마인드가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처음 경험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제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없었었고, 사업 1년 차에 이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 개인 통장에도 100만 원이 없는 상태, 법인 통장에도 100만 원이 없는 상태인데 당장 내일 모레 공장에 지불해야 될 돈은 3천만 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직면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그럴 때 무릎 꿇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절벽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순간순간에, 근데 그렇게 놀랍게도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친척분이셨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수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필요했던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위기를 넘기고. 근데 이러한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간증거리들이 되게 많이 있고, 리더십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나의 인생을 어떤 방향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립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을 해요. 2인 기업인데 회사를 시작을 하면서 뭔가 직장인으로서 살 때와 다르게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이제 조직을 꾸리면서 뭔가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매일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까지는 아닌데 지키는 루틴 중에 하나는 제가 영성일기를 쓰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제 뭐 다이어리 중에 뭐 1월 1일부터 이렇게 날짜가 한 페이지씩 적혀 있는 그런 이제 플래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그날 내가 꿈꾼 것들까지,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내가 지은 죄까지, 그리고 그날에 큐티 때 받았던 말씀들이나 어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적거든요. 그것들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습관들이 이제 영성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제 와이프도 국이라고 오은이 형 자매인데, 저희가 사실 클스에서 만난 거는 아니고 클스를 시작하기 몇 달 전에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 와이프인 그 친구한테 리더십 학교를 같이 들어가자라고 꼬셔가지고, 근데 저는 지원을 했는지 몰랐는데 안 한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입학 당시에는 연애한다는 사실을 이제 숨긴 채 생활을 했었었고, 근데 제가 한 몇 달 지나서 저희 기수가 MT를 갔었는데 이제 뭐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되게 분위기 좋은 그런 MT 마지막 이제 저녁식에서 제가 또 원래 찬양 인도를 저희 기수 담당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오픈을 했어요. 여기 제가 만나는 자매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웅성웅성거리고, 저는 이제 끝나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혼나고, 그래서 동기들이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막 놀리거든요. 그때 그런 에피소드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는 같은 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희 기수가 그 클스 커플들이 되게 많아요. 5명, 6명 커플들이 되는데 좀 그런 재밌는 경험들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네. 클스 없는 삶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카톡방을 열어보면은 다양한 채팅방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채팅방이죠, 저한테는. 이제 40여 명이 모여있는 저에게 가장 가족 같은 분들. 그래서 저희는 소소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누고 항상 너무 의지가 많이 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오픈하고 최근에 저희 동기 중에 한 친구도 좀 암에 걸려서 그런 기도 중보를 부탁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없는 삶을 상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모범생으로 모범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혼난 일은 없었었고요. 교장선생님 뵈면 그냥 저는 약간 요즘에는 눈물이 많이 나요. 교장선생님 정말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이러시는데 요즘 뵈면은 좀 기력이 빠지신 것 같아가지고 교장선생님 위해서 좀 기도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제 제 와이프 에피소드가 있는데 필드 스터디에 가서 제 와이프가 여권을 잃어버렸었어요.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희 와이프가 도시를 이동해야 되는 공항에서 여권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돼서 그때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공개 사과하라고 그러셨던 저는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나네요. 사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언어를 바꿨어요. 예전에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말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그런데 제가 사업을 운영하고 나서 생각과 언어를 완전히 바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있다 3번 외치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잘 세팅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인드 관리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야 한다, 그것을 굉장히 마음속에서 크게 외치고 나 자신한테도 말해주고 SNS를 하더라도 퍼블릭하게 이야기하려고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왠지 그거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저는 그런 모험을 시도하는 분들을 너무 존경스럽고 창업을 해보고 나니까 창업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삶을 개척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고 저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싶고 앞으로 창업을 하려는 분들도 약간 이러한 화이팅하는 모습, 능동적인 모습,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간다면 자기가 쌓아왔던 과거에서 어떤 실마리 부분을 잡아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낸다면 그 마인드와 그 역량이 딱 맞았었을 때 돌파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인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리더십 학교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유업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비즈니스 영역이든 교육이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고자 하는 그 유업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여호수아처럼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그 땅을 주셨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차지하러 싸우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 학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리더라는 영역, 그 말의 의미가 리더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유업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력을 끼친다면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유업을 얻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유업을 잘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투쟁해야 되는 거고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서는 주어지지 않고 결코 나에게 오지 않는 것들. 그래서 리더십 학교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두신 그 유업을 잘 얻어나가셔서 좋은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